서울 변두리 재개발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는 낡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란인의 단팥빵집입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온종일 골목을 감싸고 뜨거운 파틀수는 달콤한 향이 겨울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죠. 이곳의 주인 오미라는 올해로 60세. 평생을 솥에서 팥을 쓰고 반죽을 치는 일에 매달려 홀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젊은 시절의 고운 모습을 잃고 언제나 밀가루와 팥황금으로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만든 빵에는 그녀의 땀과 정직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남에게 기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젊은 시절 가진 것 하나 없이 서울로 올라와 억척스럽게 살아온 자신의 살. 그 자체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 강한 분이었죠. 낡은 작업복을 입고 허름한 빵집에 앉아 있어도 그녀에게서는 쉬이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한 장인의 고고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가게에 이질적인 손님이 들어섰습니다. 딸깍하고 열린 낡은 문틈으로 겨울 칼바람 대신 은은하고 값비싼 백합향이 훅 끼쳐왔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그녀는 주변의 낡은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마치 오래된 증거를 찾는 형사처럼 빵. 진열대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가게의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미란에게로 시선을 고정했죠.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미란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무슨 빵을 드릴까요? 미란의 목소리에도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위화감 때문이었죠. 혜진은 대답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이 동네에 오신 지 30년이 넘으셨다고 들었어요. 그 시절 혹시 다른 단팥빵 가게가 있었나요? 미라는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 불쾌한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다른 빵집은 왜 찾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근처는 이 가게가 유일합니다. 미란의 단호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혜진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빵을 사지도 않고 그저 의문만 남긴 채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자 미라는 그 기묘한 만남이 주는 찝찝함에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 후로 혜진은 매일같이 미란의 빵집을 찾아왔습니다. 빵을 사지도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그저 문 앞에 서서 미란의 일거수일투족을 빤히 지켜보기만 했죠. 마치 미란의 모든 행동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온 미란은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다 못해 미라는 소리를 지르며 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댁이 대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가 평생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내 빵도 내 삶도 거짓이 없어요. 혜진은 미란의 분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란의 당당한 태도에 혜진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직이요? 자부심이 대단하시군요. 하지만 30년 전 똑같이 정직한 척하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 사람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혜진의 말은 비수처럼 미란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이 여자가 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미라는 그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미란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진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얼굴은 또렷했습니다. 30년 전 제 아들의 친어머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사라진 여자의 사진입니다. 저는 이 여자를 찾기 위해 모든 재산과 시간을 쏟아부었죠.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당신을 찾았으니까요.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의 미란과 똑같이 생긴 젊은 여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순간 미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다름 아닌 평생을 연락이 끊긴 채 살아왔던 그녀의 쌍둥이 동생 오미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라는 사진을 든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그녀의 평생의 자부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혜진은 미란에게 30년 전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혜진의 친구는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이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떠안고 도망치자 친구는 홀로 아이를 낳고 고아원에 맡겨야 했죠. 그리고 아들을 다시 찾기 위해 마지막 희망으로 가지고 있던 돈과 중요한 서류들을 믿었던 사람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빚과 절망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미경이 친구의 모든 것을 빼앗고 사라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미란과 같은 빵 기술을 배웠지만 늘 미란에게 열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미란의 가게가 아닌 바로 옆 골목에 작은 빵집을 차렸고 어느 날 갑자기 가게를 접고 종적을 감췄다고 했죠. 미란은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에 며칠을 앓아누웠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믿었지만 자신의 핏줄인 쌍둥이 동생이 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기꾼이었다니요.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후였습니다. 혜진은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 여자는 빚과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혜진이 떠난 뒤 미라는 가게에 홀로 남아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경이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평생 연락 한 번 없이 살았지만 핏줄이었던 동생의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된 순간 미라는 그동안 무심했던 자신이 너무나 미안하고 사무치게 슬퍼졌습니다. 동생이 홀로 죽어가고 있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빵이나 만들고 있었다는 생각에 미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란은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동생에게 마지막 안부조차 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는 듯 아파왔습니다. 미라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던 동생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해 미경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미경이 살던 낡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재개발로 인해 폐허가 되어 있었지만 미라는 어린 시절 미경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며 놀았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미경이 자신만의 보물을 숨겨두던 비밀 장소를 기억해냈습니다. 바로 화장실 뒤편의 낡은 벽돌 틈이었죠. 그곳에서 미라는 낡은 종이 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미경이 썼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미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끝없는 후회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언니처럼 정직하게 살았다면 언니처럼 당당할 수 있었을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고 말았어. 이 모든 것을 밝힐 용기조차 없어서 이렇게 도망치는 나를 언니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기장에는 미경이 어떻게 범죄에 휘말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은 혜진이 말한 그 남자, 즉 혜진 친구의 남편 사업 파트너에게 속아 돈을 모두 잃었던 것입니다. 그 사기꾼은 모든 죄를 미경에게 뒤집어 씌우고 사라졌고 미경은 혜진 친구의 돈까지 잃자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삶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는 그가 남긴 단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파란 벽돌집에 보물을 숨겼고 그 보물의 열쇠는
노란색 자동차와 빨간색 스케치북 그리고 초록색 인형에 담겨 있다. 미경은 죽기 전 마지막으로 그 남자의 죄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미라는 일기장을 들고 혜진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혜진 씨네 동생 미경이가 쓴 일기장입니다. 내 동생은 당신 친구를 속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친구의 남편 사업 파트너에게 속아 당신 친구의 돈까지 잃어버리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겁니다. 당신 친구에게 돈을 빼앗고 자신의 죄를 내 동생에게 뒤집어 씌운 진짜 사기꾼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혜진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혜진의 아들 은찬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 일기장 제가 어릴 때 친엄마한테 들었던 이야기랑 똑같아요. 엄마가 그림책 보면서 그러셨어요. 파란색 집에서 노란색 차를 타고 빨간색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린 뒤 초록색 인형을 안고 자면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요. 저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아직도 기억해요. 은찬이의 순수한 기억은 진실을 향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은찬이가 말한 파란색 집은 30년 전 혜진의 친구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 집 주변에는 노란색 차를 소유하고 빨간색 스케치북으로 그림을 그리는 취미를 가진 초록색 인형을 항상 챙기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혜진의 친구 남편과 가장 가까웠던 사업 파트너였죠. 미란과 혜진은 함께 일기장과 은찬이의 기억을 바탕으로 진짜 사기꾼을 추적했습니다. 그 남자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금융 사기 행각을 벌이며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혜진의 친구 돈을 가로채고 모든 죄를 미란의 동생 미경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미란과 혜진은 경찰에 그 남자를 신고했습니다. 그 남자는 결국 30년 만에 법의 심판대에 섰고 혜진의 친구가 남긴 유품과 서류들이 모두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찬이는 친엄마의 유품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확인했고 혜진은 평생의 수건을 풀었습니다. 두 여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은 뒤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혜진 씨 내 동생 때문에 당신과 은찬이가 평생을 아파하며 살았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이지 낯을 들 수가 없소. 아니에요, 사장님.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죄책감을 가질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요. 사장님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도 모르게 사장님께 화풀이를 했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여성이었지만 그들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미란의 단팥빵은 이제 단순히 맛있는 빵이 아니라 30년 묵은 진실을 밝히고 두 사람을 이어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특별한 희망의 빵이 되었습니다.